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의 별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아까 전에 있는 애들은요. 자, 이제 별이 수축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시면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수소로 뭐 만들고, 헬륨 만들고, 헬륨으로 탄소를 만들고. 자, 니네 학교는요. 되게 쉬워요. 여기서부터 2씩만 더해 가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2 더하면 뭐 만들어져요? 이 원소 기호를 알고 있으면 편해요. 8번이 뭐 만들어져요? 산소 만들고 또 2 더해 10번. 네온 만들고 또 2 더해. 마그네슘 만들고 또 2 더해. 규소 만들고 됐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아닌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규소에다가 또 2 더해. 황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철 가시면 됩니다. 돼요 얘들아? 그래서 니네들이 만들어진 순서는요 2씩 더하시면 네, 니네 학교는 되게 외우기 편해요. 자, 그래서 온도 올려서 만들고 온도 올려서 그 다음 온도 올려서 그 다음 쭉쭉쭉쭉 해서 뭐예요? 별에서 철까지 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주결성 이후에도 별이 엄청나게 팽창해요. 그래서 적색거성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왕거성, 뭐예요? 초특급 거성, 초거성 수준까지 왕크게 자라주시면 됩니다. 자, 초거성은요, 애가 워낙 처음부터 크게 태어난 별이기 때문에 볼게요, 얘들아. 얘는 뭐야? 자, 별의 시작. 주계율성이죠. 근데 주계율성 색깔이 왜 이래? 주계율성 색깔이 왜 이래? 이 새끼 왜 파래? 왜 파래? 온도가 높으니까. 그죠? 중심에서 수소행융합을 그냥 왕 해버리니까 시작부터 온도가 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똑같아 보이지만 얘는요 겁나 커서 초거성이에요. 네, 시작부터 애가 스케일이 달라. 이 초거성 중심부는요 아까 정도는요 네, 여기서 일생을 마감해야 되죠. 온도가 계속 쭉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서 그죠? 자, 순차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산소 하나 전에 뭐라고요? 탄소 하나 전에는요 헬륨. 그래서 헬륨합 반응, 탄소핵 반응, 산소핵융합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뚜뚜뚜 하다가 뭐예요? 규소의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시면 네, 규소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얘들아 볼게요. 자, 우리가 뭐부터 뭐까지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 1번부터 자, 92번인 우라늄까지 다 만든다고 그랬죠, 얘들아? 자, 그런데 철은요, 원자번호 26번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별에서는요, 이 안에 가서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6번이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져요. 자, 이유는요, 교과서마다 2개로 갈리시는데요. 자, 어떤 교과서는요, 별이 아무리 온도가 높고 에너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끝까지 만들 에너지는 별 내부에서는 안 만들어져. 그냥 철까지가 그저 별이 만들 수 있는 한계야. 이렇게 설명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니네 학교는요. 철이 워낙 안정한 원자핵이야. 안정을 불안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저번에 에너지 준위에서도 그랬죠. 안정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 불안정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잖아요. 철이 워낙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상태야. 얘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별에서는 그 정도 에너지는 없다. 자, 그래서 철까지,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만 끝입니다. 자, 왜냐하면 철 원자핵이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철을 다른 걸로 바꾸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별의 중심부에서 철이 만들어지고 별의 중심부가 다 철 덩어리가 그죠? 형성하게 되시면 자, 이제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이 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뭐예요? 멈추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별은 급격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볼게요. 얘는요,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10배 이상, 10배, 20배 큰 별이에요. 질량이 이 정도 크면 중력도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부 압력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었고 심지어는 초거성으로 겁나 팽창했단 말이야. 내부 압력이 커서. 자, 그런데 자 이제 별도 언젠가는 죽는 거죠.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은 못하고 뭐예요? 팽창하는 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럼 별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중력에 의해서 추축을 합니다. 그럼 별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중심으로 쏟아져 내리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별의 붕괴라고 합니다. 별이 안으로 무너져 내리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중심으로 모여들어.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이 중심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별은 터지시는 거죠. 네. 자, 근데 어떻게 터져요? 완전 빵 터지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별이 어떻게 터져요? 이렇게 빵 터집니다. 이걸 무슨 상태라고 불러요? 초신성.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슈퍼노바라고 하시는 거죠. 빵 터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이 급격하게 수축하다가 폭발하여 뭐예요? 초신성이 됩니다. 자,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이때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와장창 만들어지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별을 이루고 있던 이 원소들이 이 초신성 폭발에 대한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합쳐져서 그죠? 요 뒤에 무거운 원소들이 와장창 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초신성 폭발의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면요. 니네 은하 알죠? 은하는요, 별이 뭐 수십억 개가 모인 거잖아요. 은하의 귀퉁이에서 이제 별이 하나 초신성 폭발하잖아요. 그럼 은하보다 훨씬 잘 돼요. 네, 그 정도 순식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초신성 엄청나게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무거운 원소의 대표적인 게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가 있습니까?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거 하면 뭐예요? 금. 그죠? 금도 철보다 대표적인 무거운 원소고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무거운 금속 하면 요거죠. 추 같은 데로 쓰는 거. 네? 납이요, 납. 그죠? 요런 것들, 요런 대표적인 무거운 것들이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초신성 폭발하는 거거든요. 초신성 빵 폭발해도 중심부는요, 네, 다 터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자, 초신성으로 폭발하고도, 자, 이 중심부가 남아있는데요. 태양에서 한 10배 정도 큰 별은요, 이 중심부가, 자, 중성자 덩어리인 중성자별이 됩니다. 자, 왜 중성자만 남아요? 이것도 다 이유를 알걸? 앞에서 배웠으니까. 여기는 양성자가 다 중성자로 변해버리는 거죠? 왜요? 양성자, 중성자로 변할 때 에너지 필요했잖아요. 근데 여기 초신성팔로 에너지가 넘쳐나잖아요. 여기는 애들이 막 중성자 겁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별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다 배웠구나. 자, 남은 중심부의 질량이 매우 클 경우 태양보다 한 20배 정도 큰 별이 터지면 이 안에 자, 이 질량이랑 밀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니네 학교에 있는 그림입니다. 요게 행성상 성이에요. 자, 중심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백색 외성이 있을 거고요. 이게 초신성이 빵 폭발한 그 흩어진 잔해인 개성인데요. 개처럼 보여서 개성인 거죠. 근데 어디가 개인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간장게장이냐? 뭐 다리 딱지 다 껴놨냐? 자, 모르겠는데요. 자, 요 안에는요, 뭐가 있대요? 요 안에 뭐 있게요? 찍어봐. 중성자별이게요? 블랙홀이게요? 중성자별이 있대요. 그냥 그렇대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에 한 번 나온 적 있습니다. 중성자별이 있다. 답이었어요. 자, 어쨌거나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이 마지막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그죠? and 이 별을 이루고 있던, 그죠? 원소들. 뭐부터 뭐까지? 헬륨부터 철까지 등이 우주 공간으로 한 방에 터져 나갑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들은요, 이게 다시 뭐예요? 이거 뭐야? 그냥 성운이죠? 다시 성운을 이루고요. 이 성운이 모여서 다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맨 처음에는요,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별이 되고 터져. 그러면 이런 거 좀 생기죠? 그리고 또 그게 모여서 별이 되고 터져. 우주에는요, 처음에는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지만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질러서 그 무거운 원소들로 태양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그 안에 사람도 생겼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본론 되시겠습니다. 자, 태양보다 한 10배의 큰 별이 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가장 바깥쪽에 뭐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 뭐 존재해요? 수소 그대로. 그죠? 여기 수소는 왜 그냥 그대로 있어? 아니 바깥쪽 온도가 낮으니까 수소 그대로 있어야죠. 가장 안쪽에는 뭐예요? 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안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는요 수소가 핵융합해서 뭐 돼 있어요? 헬륨 돼 있고, 안쪽은 더 뜨거우니까 헬륨 핵융합으로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져 있고.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이씩만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요 똑같이 이제 중부액이에요. 산소 있고, 그럼 여기 뭐예요? 이도핵, 네온 있고, 이도핵, 마그네슘 있고, 이도핵, 유소 있고, 이도핵, 황 있고, 이렇게 하시면 그죠? 이씩 더하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거의 다 나오지 않고요. 바깥에 수소, 가운데 철 많이 나오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존재한다 하시는데요. 하나 더 나온다면 요렇게, 요거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나온다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뭘 만들어요? 자, 실제로 이제 원소들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태양계랑 지구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일단 태양계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태양계는 태양이죠. 태양계, 태양은요. 어쨌든 태양도 별이니까 성운에서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태양계를 만든 성운은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성운입니다. 증거 있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성운이 확실하다는 증거 있어요? 자, 태양 안에 프라우노프 아저씨가 태양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봤더니 태양 안에 수소, 헬륨이 메인이지만 이 안에 나트륨도 있고 철도 있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소량이지만 존재해요. 그러면 태양이 이 철을, 나트륨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태양 안에 나트륨 있고 철도 있단 말이야. 이거 태양이 만든 거예요? 아니죠. 왜요? 태양은 주결성이고 지금 이거 꼴랑 중심에서 그냥 이거 하는 중이에요. 이거는 태양이 만든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태양이 성운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성운 안에 원래 이게 있었던 거야. 돼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성운 자체에 이렇게 되게 무거운 원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요, 이 주변에서 어떤 별이 하나가 터졌고 그 찌꺼기로 성운이 만들어졌고 그 찌꺼기 성운 속에서 우리의 태양계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자, 약 얼마 전에 태양은요 수명이 얼마나 그랬죠, 얘들아? 100억 년이요. 자, 그러면 현재 몇 살이게요? 태양 현재 몇 살이게요? 딱 반. 50억 살이에요. 50억 년 후면 죽습니다. 그래서 50억 년 전에 태양은 형성되었습니다. 자, 보자. 다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자,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의 위치는 어디예요? 중심 아니죠? 구석탱이죠.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나선팔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은하 원반 나선팔에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은하 내에 나선팔에 성운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성운이는요, 사실 몇 억 년 동안은요, 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안정한 상태였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성운이 딱히 하나 어디 밀도가 딱 특별하게 큰 데가 없었거든요. 또 수축할 생각이 없었어.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근처에서 초신성이 빵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충격을 받으면서 막 성운이 막 이렇게 모양이 좀 변형될 수 있죠. 그리고 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이 새끼가 왜 여기다가 막 무거운 원소를 막 완전 싸대드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밀도가 좀 불균일해지고 밀도가 큰 부분이 생기고 거기를 중심으로 수축이 일어나시면서 이제 별이 탄생하기 시작했던 거래요. 자, 어쨌든 안정한 상태였던 성운이었는데 얘가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밀도가 되려 불균일해지고, 그죠? 그로 인해서 밀도가 큰 부분부터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선팔에 있는데요. 성운 주변에서 초신성. 뭔가 폭발이 일어났던 게 태양계 성운의 시작 원인이 되시는 거죠. 자, 어쨌거나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서 성운은 수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수축을 하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뭐예요? 돌아요. 왜 돕니까, 얘들아? 만약에 성운이 완벽한 구형의 형태였다면 중력이 위, 아래, 양, 옆에서 똑같이 작용하고 모든 힘은 평형을 이루면서 0이 되고 그럼 얘는 정지 상태에다 삥 줄어들 거예요. 근데 성운이 완벽하게 구형인 건 말이 안 되죠? 대충 이렇게 생긴 게 말이 되겠죠? 그러면 위아래 양옆에서 작용하는 힘이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힘이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는 거죠? 양쪽에서 똑같이 눌러야 안 움직이죠? 힘이 약간이라도 균형이 이렇게 찌그러지면 돌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힘의 불균형으로 회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자, 볼게요. 어쨌거나 중력에 의해서 이제 돌면서 이 새끼 막 수축을 합니다. 그죠? 수축하면서 막 돌아요. 그죠? 수축을 합니다. 그럼 온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밀도도 커지죠? 자, 그래서 이 성운의 대부분은요, 중심에 모여서 뭘 만듭니까? 우리의 태양? 근데 태양 약간 전에 애기 태양, 원시 태양 만드시고요. 자, 어쨌든 이 성운은요, 막 회전을 하는데 수축을 하면 할수록 회전은 점차 빨라집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 안 할래요. 그냥 외우세요. 얘들아, 할게요. 원래 회전에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반지름이 작아지면 회전 속도는 빨라집니다. 뭐 피겨스케이팅 선수도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팔 벌리고 회전하다가 이렇게 팔을 되게 좁게 하면 반경이 작아지면 빨리 도시는 거예요. 또 다시 이렇게 팔 피면 반지름 넓어지면 느려지면서 탁 착지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베이블레이드 펜좀 돌려봤어요? 몰라요? 펜좀 안 해봤어요? 아직 집에 펜이 있다. 저한테 팔아주실래요? 하나에 1,000원씩 사줄게요. 너 있어? 아직 펜이 뭐 왜 가지고 있냐? 자, 볼게요 얘들아. 이때 큰 팽이가 빨리 들어야 작은 팽이가 빨리 들어요. 그렇지. 선생님 조카에서 제가 항상 필승하는 법입니다. 선생님 조카는요 5살이에요. 무조건 큰 팽이만 고릅니다. 여기요? 내가 조그만 팽이를 뺑 하면 막 파파파팍 다 튕겨나가는 거죠. 맨날 집니다. 자, 어쨌거나 그지? 그죠? 근데 물리적으로 팽이도 이겨주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작아야 회전이 빠릅니다. 뭐 니네 잘하네. 크면 느리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그럼 유튜브에서도 그런 거 설명해 주겠네. 자, 어쨌거나 작을수록 회전이 빨라지고요.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려는 힘이 생기시는 거죠. 이렇게 우산 이렇게 파바박 돌리면 물 파바박 튕겨나가잖아. 무슨 힘에 의해서 튕겨나가요? 그렇죠. 원심력이요. 그죠?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이 작용하시면서 자, 중심부는 수축을 하는데 회전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힘이 생기시면서 자, 얘는요 점점 이따구로 생긴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납작한 원반 모양의 원시 원시 원반, 원시 원반이 만들어지고요. 자, 자꾸 뭐 안에 바깥에 따로따로 얘기합니다. 자, 원시 태양의 중심부는요, 그지? 중심은 계속 이제 별 돼야 되잖아요. 계속 수축하고 온도가 높아지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가운데 얘기만 계속 해볼게요. 원시 태양은요,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온도 얼마 찍으면 또 1000만 찍으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시면서 정식 별, 주계열성, 이름 태양으로 자라나시면 되시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이제 원반부 해봅시다. 원시 원반은요,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개의 큰 고리가 형성됩니다. 뭐 지네 나름대로요, 중력이 작용하시면서 지네 나름대로 뭐 뭉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좀 고리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고리에서는요, 가스와 먼지. 자, 얘들아 볼게요. 먼지는요, 기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먼지가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예요? 먼지는 고체입니다. 특히 가스에는 먼지가 뭉쳐서 수많은 미행성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미행성체는 뭐예요? 미 무슨 뜻이에요? 쬐끄만 새끼. 그죠? 미생물 같은 거. 그러니까 행성을 만들 쬐끄만 씨앗들이에요. 요것들이 조금씩 뭉쳐서 행성이 될 텐데요. 자, 미행성체는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기체예요? 고체죠. 먼지가 뭉쳐서 만들어졌으니까 고체예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미행성체는요.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부딪혀. 자, 그러면 충돌을 하죠. 자, 그러면 깨부서지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 더 붙고 해서 거대한 돌덩어리가 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시행 1단, 원시행성이 되고 성장해서 정식행성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성들이 쭉 만들어지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얘 뿌얘 썼는데 깔끔해졌죠. 자, 태양이, 원시 태양이 이제 태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됨과 동시에 수소핵융합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수소핵융합을 함과 동시에 태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뭔가 그 레벨업 이펙트처럼. 자, 그러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에 그 찌끄레기 가스들은요, 우주 바깥으로 쫙 밀려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고 맑아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찌끄레기 가스랑 먼지들은요, 네, 딱 이런 효과. 태양 풍에 의해서 태양계 바깥으로 보내집니다. 자, 볼게요. 태양 풍. 풍 무슨 뜻이에요? 진짜 레알 바람이에요? 바람 아니죠. 그러니까 태양풍은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 입자들, 그죠? 뭐 그런 게 에너지 방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수소연융합 반응 일어나면서 하는 에너지 방출로 인해서 가스랑 먼지가 바깥으로 보내져서 현재 깔끔한 태양계의 모습이 되었다. 자, 이게 어려운데요. 이게 매년 조금 달라요. 오투에 있어요. 교과서에 없어요. 됐습니까, 얘들아? 근데 재작년에는 학교에서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안 했어요. 됐습니까? 이게 매년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일단 올해는 모르니까 해야겠죠? 자,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잘 들어볼게요. 자,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성운의 원반을 이루는 물질이 다르고요. 그로 인해서 자, 태양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으로 다른 행성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구형 행성에는 뭐가 있어요? 지구 행성에는요, 수금, 지화 이렇게 있는 거죠. 목성 행성은요, 목, 토, 천에 있는 거죠. 선생님이 몇 년 전인가 제가 기절한 줄 알았잖아요. 아, 다 알지? 네, 뭐야? 수성, 금성, 지성, 화성 어떤 애가? 나 진짜 그때 묻지도 못하고 내 진짜 오열했잖아요. 지성이 뭐야? 내 진짜 우는 줄 알았네요, 얘들아. 자, 어쨌거나 그치 나 진짜 기절할 뻔했어. 내가 선생님 되게 웃기니 선생님이 애들이 가끔씩 오답 얘기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대빵 웃긴 오답들 몇 개 아는데요. 견우랑 직녀가 어디서 만나요? 어차피 어떤 년이 뭐라고 볼게요? 고목교라고 학교에서 앞에서 선생님이 야 고목교 누구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나 진짜 기절할 뻔했는데 고목교 웃긴데요. 그죠? 이 지성도 개웃기죠. 아 진짜 씨 이게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얘들아. 자 주어 끝에 배웠습니다. 여기는 지구형 행성이고요. 이 먼 곳에서는요 목성형 행성이라는 거죠.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뭐게요? 크기, 반지름, 크기, 반지름, 질량 뭐 다 똑같은 거죠? 자, 크기, 반지름, 질량 어때요? 지구형 행성이 그렇죠. 목성 행성이 크죠. 자, 그 다음에 자 행성의 주성분 지구형 행성의 주성분이 뭐예요? 얘네들은요 암석, 금속입니다. 자, 금속 중에서는요 철이 메인이고요. 암석 중에서는 뭐 규소가 메인인데 어쨌든 이런 원소가 주요 메인 원소라면 목성형 행성의 주요 성분은 뭐예요? 수소랑 헬륨입니다. 대기 성분은요? 대기 성분은요? 여기는요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게 메인이고요. 자, 목성형은요 수소랑 헬륨이 메인입니다. 다 외웠죠?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죠? 근데 이유는 안 배웠죠? 이유를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얘네가 이런 특징을 가지는 이유는요. 네, 지구형은요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 생겨서 그렇고요. 목성형 행성은요 태양에서 먼 곳에서 만들어져서 그렇대요. 거리가 달라서 그렇대요. 자, 거리가 다르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온도가 달라서 그래요. 얘는 뜨뜻한 데서 만들어지고요. 얘는 추운 데서 만들어져서 그래요.
아니, 뜨뜻해서 만들어진 거랑 추운 데서 만들어진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행성을 이루는 미행성체의 성분이 달라요. 봅시다 얘들아. 태양에서 가까운 곳은요 온도가 뭐예요? 되게 높죠. 2000켈빈입니다. 그러니까 수성 근처만 가면 뭐 평균적으로 온도가 뭐 500도, 600도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행성은요 뭐가 만들어져요? 미행성체가 뭉쳐서 행성이 되시는 거죠. 자, 근데 미행성체는요 액체요, 고체요, 기체요? 고체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어떤 물질이 고체일까요? 수소는 고체가 아니겠죠. 이렇게 뜨거운데 물은요? 물도 고체일 수 없겠죠. 이산화탄소는요? 고체일 수 없겠죠. 그럼 여기서 이 온도에서 고체일 수 있는 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금속이나 돌이에요. 이 가까운 곳에는요 미행성체의 성분이 그 고체로 있을 수 있는 성분이 금속 아니면 암석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주에 금속이랑 암석은요 흔한 존재예요, 매우 귀한 존재예요. 매우 귀하고 몇 개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요 미행성체 자체가 몇 개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행성을 만들라고 하니 행성이 크게 만들 수 있어? 조그맣게밖에 못 만들어. 근데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그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쪽은 온도가 이렇게 낮아. 그럼 여기는요 미행성체의 성분이 뭐예요? 금속, 뭐 암석 이런 거 당연히 다 고체죠. 그리고 이 정도 온도면 물도 고체, 이산화탄소도 드라이아이스로 고체, 메테인도 고체, 이것저것이 다 뭐예요? 고체. 그러니까 미행성체의 재료가 여기보다 얘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미행성체가 어떻게 돼요? 더 크게, 금방 금방 크게 막 그죠? 눈 많이 오면 눈사람 눈 한 번만 굴리면 막 이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행성체가 바로바로 크게 자랍니다.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얘는요 미행성체의 재료 자체가 이거라서 이걸로 이루어진 행성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얘들아. 수성은요 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수성은 대기가 없죠. 그래가지고 막 구멍 빡빡빡빡 뚫려있고 그렇잖아요. 자, 수성은 왜 대기가 없어요? 중력이 너무 작아서. 자, 얘들아 볼게요. 대기는 중력에 의해서 지금 지구에 행성에 잡혀있는 거죠. 근데 수성은요 너무 애가 작다 보니까 중력이 거의 없어. 매우 작아. 그래서 대기를 잡아둘 만한 중력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대기가 뭐야 너 뭐야? 그래서 다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성은 현재 대기가 없습니다. 원래는 대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점차 날아간 거예요. 자,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가장 흔한 성분은 수소랑 헬륨이었어요. 지구의 대기에는 처음에는 이게 좀 있었대요. 하지만 지금은요 수소랑 헬륨이 대기 중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도 그렇게 큰 행성이 아니야. 중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 그래서 자, 질소나 이산화탄소는요 조금 무거운 애들이고요. 이런 애들은 지구의 중력이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소랑 헬륨은요 너무 가볍고 활발한 애들이라서 지구의 중력으로는 얘네들을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서 다 날아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 이런 대기 성분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작아서 그래요. 작으니까 중력이 약하니까 수소 헬륨을 못 잡고 그냥 잡고 있는데 조금 무거운 애들만 잡는 거예요. 그죠? 자, 성분이 이런 이유, 대기 성분이 이런 이유, 지구가 작은 이유가 다 뭐예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생겨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쪽 애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요 애가 금방금방 확 크게 자랐잖아요. 자, 그러니까 행성이 바로 크게 자랐고요. 이 정도 크면 어떻게 돼요? 중력도 짱 센 거죠 얘들아. 목성이 중력이 지구의 한 60배 정도 된대요. 이 정도 중력이면 우주의 그 흔한 수소, 헬륨 다 잡아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우주에 수소랑 헬륨이 깔렸잖아요. 쭉쭉쭉쭉 수소랑 헬륨을 먹어서 결국에는 시작은 이런 걸로 행성이 시작했지만 결국은 행성의 주성분이 얘가 된 거죠. 대기 성분도 그냥 얘가 되시는 거죠. 얘가 이런 대기 성분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커서 중력이 커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지구형 행성은 왜 이따구 특징을 갖느냐?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요. 온도가 어때요? 높으니까. 자, 미행성체의 재료가 뭐예요? 녹는 점이 높은. 돼요 얘들아? 뭐예요? 철. 그죠? 니켈 같은 금속, 암석, 규소, 산소 이런 무거운 물질들로만 미행성체가 이루어지죠. 자, 이런 물질은 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성이 크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거운 물질들이 뭉쳐서 지구형 행성이 되었다. 그래서 암석 성분의 형성이 생기고 작고 대기 성분도 이루어진 거예요. 반면에 목성 행성들은요, 태양에서 오타입니다. 오타가 꽤 많아요. 대충 이해해 주세요. 태양에서 먼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온도가 낮죠? 녹는 점이 낮은 얼음, 이산화탄소 등 가벼운 물질도 응축해서 미행성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미행성체의 재료가 많고요. 자, 이렇게 미행성체의 재료로 행성이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빨리 커진 중력으로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를 끌어당겨서 거대한 목성의 행성이 되었다. 그래서 목성 행성들은요, 주로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진 기체 성분의 행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익부 빈익빈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라서 더 끌어모아서 왕크게 되었어요. 자, 지구의 형성 봅시다. 자, 이제 지구 봅시다. 자, 저 안에서도 지구. 자, 지구는요,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진 행성입니다. 자, 암석 성분의, 그죠? 행성, 고체 성분의 행성을 이루었고요. 자, 행성을 이룬 물질을 재료로 해서 그 안에서 생명체도 탄생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시작은요. 자, 요 쪼따만한 새끼들이 뭐예요? 미행성체예요. 자, 미행성체가 충돌을 하면 이게 깨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서 점점 크게 자랍니다. 자, 이 상태는요, 뭔가 암석 덩어리, 돌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볼게요. 미행성체가 충돌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되시는 거죠? 엄청난 충돌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미행성체를 많이 막 쿵쿵쿵 떨어지고 엄청나게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행성을 이루는 암석 덩어리가 싹 다 녹아버리게 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 되죠. 돌멩이 녹으면 뭐 돼요? 돌멩이 녹으면 뭐 돼요? 그럼 이거가 다시 굳으면 돌멩이 되네요. 현무암이 뭐가 굳어서 만들어졌어요? 용암이죠. 겉에 있으면 용암, 저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돌멩이들이 싹 녹아서 지구 전체는 마그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시적 표현을 그저 더해서 우리는 이 상태의 지구를 마그마의 바다식이라고 합니다. 물원이야, 마그마, 그 시빨간 마그마가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지구를 이루고 있던 무거운 애들은 이렇게 가라앉아서 핵을, 가벼운 물질은 떠올라서 멘틀을, 그래서 지구의 핵과 멘틀에 층이 나누게 돼요. 자,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진 이후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미행성체 뭐 주변에 있는 거 다 충돌했겠죠? 그래서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고 지구가 차차 식어갑니다. 그러면 멘틀 겉부분이 굳어지면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굳어진 멘틀의 겉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의 형성. 자, 이때 많이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미행성체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좀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커지시는 거예요. 지구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미행성이 붙을 때마다. 온도는 어떻게 돼요? 뜨거워졌으니까 녹았겠죠? 네, 식었으니까 지금 굳었겠죠? 그래서 녹았다가 굳었으니까, 그죠?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자, 원시 지구에는 뭐가 충돌하시면서 미행성체. 자, 미행성체는요, 소행성보다도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행성체가 충돌하며 지구가 자랍니다. 자, 미행성체의 충돌, 열에 의해서 지구는 뜨거워졌고 지구 전체 싹 녹아서 마그마가 나요. 자, 지구가 뜨거워진 원인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1, 2, 3 이렇게 가시는데요. 니네 학교에서 3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2번까지는 해요. 그래서 미행성체 충돌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이때 당시 대기에 수증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수증기는 온실기체예요.
그래서 지구의 초반에는요 엄청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이 미행성체가 충돌한 열이 우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추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보통 하더라고요. 자, 마그마의 바다에서는요 무거운 물질들이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하는데 무거운 물질을 외우셔야 돼요. 뭐요? 철 앤드 니켈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벼운 물질들은요, 자, 위로 떠올라서 멘트를 형성하죠? 외우셔야 됩니다. 규소와 산소 되시겠습니다. 선생님 막 한글 썼다가 뭐 원소교 썼다가 뭐 대충 하는데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산소 쓰기보다 이게 너무 편하잖아요. 자, 보자. 자, 시간이 지나고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잦아들면서 지구의 표면이 식으면 지각. 더 식어서 자, 지구의 온도가 100도 밑으로 내려가면 수증기가 물로 바뀌시는 거죠? 전문 용어로 응결. 그래서 비가 내리고 자, 이게 울퉁불퉁한 지각에 이렇게 그죠? 낮은 분에 고여서 뭐를 만듭니까? 바다를 만듭니다. 네, 지금 바다가 아니라 지금 바다랑 좀 다르죠? 원시 바다. 그리고 양정이가 찡찡댔던 그 찡찡댄 새끼 전율등이었네요. 맞았습니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자,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태어납니다. 자, 이거 시험이 자주 나와요. 육지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나오면 바로 뒤죠. 왜요? 원시 지구에서 생명체는요, 여기 있을 수 나오면 그냥 바로 뒤지는 거예요. 왜 뒤져요? 대기가 없는데 왜 뒤져? 대기가 없어. 대기가 없으면 오존층도 없어. 오존층이 없으면 뭐가 그냥 그대로 와? 자외선. 자외선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살균. 그러니까 처음에 생긴 생명체는요 거의 균 수준이었겠죠. 나가는 순간 살균돼서 뒤져버리는 겁니다. 물속에는 자외선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네, 자외선이 안 들어오는 안전한 물속에서 잘 살다가 오존층 생기니까 자외선 못 들어오죠? 그때 나가시면 돼요. 자, 언제 나가는지는 기말고사. 봅시다. 자, 원시 대기 성분의 변화. 자, 그래서 이제 지구가 탄생해가지고 뭐 핵도 생기고 멘틀도 생기고 지각도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고 자, 그리고 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구의 대기 성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대요. 자, 지구에서는요, 자, 이제 보시면 지구과학에서는 볼게요. 시간이 이제 최근이죠. 이게 현재가 되겠죠. 이게 과거가 되겠죠. 지구는 약 한 46억 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하고요. 근데 세로축이 그래프 이상해. 그쵸? 우리 보통은 이렇게 간격이 같아야 되잖아. 간격이 왜 이래? 지구과학은요,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등간격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가 여기 천장 뚫고 저기 Y지만 뚫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등간격 그래프를 씁니다. 예? 잘 봐야 돼요. 여기 얼마 차이예요? 0.9인데 여기는요 0.0009예요. 됐습니까 얘들아? 요거 눈여겨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자. 자, 대기활동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부터 할게요. 얘 이산화탄소입니다. 지구 초반에 1등이었는데요 확 줄어들어서 지금 없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줄어들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처음에 한 10년, 15년 동안 9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는 1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싹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얘들아? 이게 왜 이산화탄소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어떤 애가 갑자기 저출산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가 오고 있더니 그냥 얘가 자다가 비몽사몽 왜 줄어들고 저출산 못 하게 진짜 정신이 이제 한잔한 줄 알았네. 자, 봅시다. 자, 이산화탄소 왜 줄어들어요? 이산화탄소 왜 줄어들어요? 자, 이산화탄소는요 바다에 녹아서 줄어듭니다. 자, 요거 가끔씩 함정으로요 광합성 때문에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해요. 돼요 얘들아? 아, 그치.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니까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지만 광합성은요 생명체죠. 지구의 생명체는요 네 한참 있다가 생겨요. 그래서 이 초반에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걸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초반에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감소는요. 바다가 생기고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아 들어가요. 그리고 바다에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는요. 물속에 존재하는 칼슘 이온과 합체해서 뭐가 돼요? 칼슘 이온과 합체돼서 CaCO3 돌멩이를 만듭니다. CaCO3 주성분이 돌멩이 뭐예요? 석회석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그 많던 이산화탄소는요. 지금 다 석회석으로 변해서 바다 밑에 깔려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가 누구냐면 산소예요. 자, 산소는요. 핵심. 갑툭튀죠. 갑자기 생깁니다. 됐습니까, 얘들아? 자, 볼게요. 산소는 어떤 생물의 등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광합성 생물의 등장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대기성분, 지구형 대기성분을 쭉 하시는데요. 지구형 대기성분의 주성분에 산소를 넣진 않아요. 산소는요, 지구에만 있는 독특한 대기성분입니다. 얘들아 볼게요. 태양계에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죠? 다른 데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으면 광합성하는 애도 없죠? 산소는요, 광합성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요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때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맞게요, 틀리게요? 맞게요, 틀리게요? 틀린 보기입니다. 생명체는요, 요거 이전에 태어나야 돼요. 지구에 태어난 최초의 생명체는요, 광합성을 하는 애가 아닙니다. 광합성은요, 겁나 고급 스킬이죠. 맞아요, 얘들아? 이산화탄소 막 햇빛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야, 뭔가를 만드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너 밥할 수 있어? 나물 무칠 수 있어? 콩나물 할 수 있어? 못하잖아. 처먹는 건 할 수 있잖아. 근데 만드는 건 어렵잖아. 만드는 거는 생물에서도 고급 스킬이에요.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겁나 진화해야 광합성을 하고 얘가 산소를 뿜뿜 뿜어내야 얘가 대기까지 방출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만들어졌다? 그럼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체가 태어났겠구나?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물이 아니라 광합성 생물이 일어나고 나서 대기 중의 양이 증가합니다. 자, 이 새끼의 느낌은요, 존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버텼더니 1등이 되었네요. 지금 현재 대기의 1등 누구예요? 현재 대기 1등! 제일 많은 거! 질소네요. 질소는 왜 존버입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네요. 질소의 특징. 반응을 안 해. 그치? 그래서 어디다 넣어? 과자 봉지에 넣는 거죠. 과자 성분이랑 반응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반응을 안 하니까 혼자 왕자처럼 쭉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런 게 지구검에서 나와. 질소는 왜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안 해요? 반응성이 작은 이유는 삼중결합. 그러니까 이런 게 뒤에 화학에서 배우시는데 이거를 물리 선생님이 이렇게 끌어다가 됩니다. 돼요, 얘들아? 뒤에 보시면 그런 유형의 문제를 문제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우씨, 얘들아 1분만 더 할게요. 자, 다시 맨 앞으로 돌아오시면 자, 니네 학교에서 꼭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각이 따로 있습니다. 네, 지각이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 순서 외워야 된다고 했죠? 우주는 수소, 헬륨, 그죠? 지구는 철쌍유마, 여기는 산규, 알철, 그리고 지각은요, 외울게요. 지각은 산규, 알철, 칼라, 칼마.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 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요, 보통 이거 안 외우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구과학에서 되게 중요한데 물리 선생님이 가르치잖아.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구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지구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철입니다. 그런데 이 겉대 지각에는요 철이 4번째로밖에 없어요. 지구 전체는 철이 되게 많은데 왜 지각에는 철이 별로 없을까요? 그렇죠. 그럼 철은 다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 언제로 갔어요? 누가 일로 보냈어요? 그치, 아까 배웠잖아요. 지구가 미행성태 쳐맞고 싹 녹았을 때 마그마를 받아냈을 때 철이 알아서 무거워서 안쪽으로 가라앉았죠? 아, 그래가지고 지구 전체엔 철이 이렇게 많은데 지표면에는 철이 이렇게 없구나. 여기까지 파들어가면 철이 겁나 많겠네. 근데 못하죠? 그래서 아쉽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시고요. 자,
자, 여기도 자, 어디 보자. 답이 이상한 게 있나? 어디 보자. 답이 이상한 게 답이 이상한 게 요번에는 하나 있네요. 하나. 답 이상한 거 하나 있으니까 그죠? 자, 잘 하시면 되고요. 네, 답 이상한 거 딱 하나밖에 없고요. 자, 요번에도 기출문제 그죠? 그 다음에 오투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숙제는 밴드에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시험지 여기다가 내고 가시고 모의고사 본 사람들은요 모의고사